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체 어떻게 법이라는 도구로 굳건한 안정을 만들어 왔는지 그 진화 과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물리적인 토지의 세계에서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부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전통적인 법과 상속부터 시작해서 헌법과 입법 과정, 원주민의 권리를 쭉 훑어볼 거고요. 그런 다음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 그 뜨거운 감자인 클래리티 법안 논쟁, 그리고 이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초가 되는 전통적인 법과 상속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꽤 골치가 아프죠? 이게 바로 법정 상속이라는 딜레마인데요. 사회가 오랫동안 만들어둔 확고한 룰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혼란이 닥치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법률 교육 과정에서도 이 유언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유언 집행자를 누구로 할지, 수혜자는 누구인지, 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꼼꼼하고 다소 빡빡해 보이는 절차들이 사실은 세대에서 세대로 부가 흔들림 없이 아주 안전하게 넘어가도록 지탱해주는 핵심 뼈대인 거죠. 이런 뼈대는 우리가 맺는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바로 가족법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엄격한 일부 일처제 원칙이나 이혼과 혼인 무효를 진행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사회가 사람들의 삶에 선을 긋고 안정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죠. 자, 그럼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입법입니다. 한 나라의 뼈대가 되는 헌법은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역사만 봐도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약부터 헌법의 본국 송환, 그리고 권리 및 자유 헌장 같은 기념비적인 합의들을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해온 걸 볼 수 있죠. 법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보세요. 아이디어를 내고 초안을 짜고 치열하게 토론한 다음 위원회의 현미경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룰이 사회에 적용되기 전에 절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의도적으로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원주민의 권리와 정의입니다. 법이 꼭 하나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구 사법 체계 말고도 예를 들어 원주민 커뮤니티의 선고원, 센텐싱 서클스 같은 방식은 완전히 다른 회복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토나 수확에 대한 권리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한 답 없이 모호하게 남아있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 단단하게 굳어진 안정적인 전통 자산의 세계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국경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디지털 화폐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리플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은 아직 룰조차 제대로 없는 거친 개척지, 바로 미정착된 법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네 번째, 바로 그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입니다. 지금 당장 입법자들은 미래 경제를 굴러가게 할 새로운 룰을 실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 핵심인데요. 수년간 시장을 괴롭혀온 질문,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모호한 경계를 마침내 명확히 가르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관 자본이 들어오려면 이 교통정리가 필수거든요. 근데 이 개척지가 얼마나 아수라장인지 볼까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업계의 장밋빛 낙관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이죠.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거칠고 롤러코스터 같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다섯 번째, 이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운 룰을 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거대한 디지털 현금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였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코인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걸 두고 전통 은행권은 이걸 전면 차단하려고 필사적인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출된 흥미로운 절충안이 이렇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다고 은행처럼 수동적인 이자를 주는 건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신 유저가 직접 스테이킹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등 실제 플랫폼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하기로 합의를 본 거죠. 기존 금융권과 새 산업 간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6번째. 그럼 이런 법들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누가 승자가 될까요? 기업마다 표정이 엇갈립니다. 이자 지급이 막히면서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곳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죠. 반면에 코인베이스처럼 애초에 수익 모델이 다각화된 거래소 플랫폼은 규제가 명확해진 덕분에 안심하고 밀려 들어올 기관 자본을 흡수할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사실 디지털 시장이 법적 명확성이라는 신호에 얼마나 짜릿하게 반응하는지 아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입법 절충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클 관련 주가가 단숨에 14.65%나 껑충 뛰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히는 기미만 보여도 시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닥에 원초적인 변동성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XRP가 무려 55,733%라는 숫자만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되는 폭등을 기록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도 전문가들은 규제 안착 여부에 따라 목표가를 8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완전히 널뛰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진화가 자산 가치에 얼마나 극단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토지와 유언장이라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시작해 이제는 형체도 없는 디지털 토큰의 룰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진화 과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막 쓰이고 있는 이 새로운 디지털 법안들이 마침내 이 거친 개척지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짜릿한 변동성 자체가 새로운 세상의 영원한 규칙으로 남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